왜 깐죽거려? 왜 갑질하니? 이런 대화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드라마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왔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돼요. 답변을 기회를 안 주시면 또 뭐 답변을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저는 이거 해당 항의 드릴 수밖에 음식점을 없고요. 네. 음식점에 이 얘기 상호하고 제가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대한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거잖아요. 갑질하면서 자, 자기 막말하는 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질문하세요. 취지에 따라서 와 대박 사건 이담 아나운서 장장 한 2분 넘게 끌다가 이제 질문합니다 하고 진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딱 끝나버렸어요. 네. 우리는 네. 이 두 사람의 충돌은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니잖아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충돌이었는데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미 질의에 앞서서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답변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네. 질의를 시작했고 이 질의를 하면서 업무 추진비 관련 질의였습니다. 취지에 맞게 답하라라고 하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답변할 기회는 안 주고 답변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이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고요. 한 장관이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두 분의 투닥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혹시요 SNS 그 울림 알람 그 소리도 까똑 이거 말고 까똑 이런 거 하는 거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을 해본 거예요. 요건 좀 기억에 지워주세요. 그런데 국회에서 저런 상황 나온단 말이에요. 깐죽거린다, 거기에 태도 등등등 막 그런 나오는데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깐죽거리지 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일단 저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과연 국회에서 취할 태도인가 저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깐죽거린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그 뜻을 읽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최강욱 의원이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부터 계속 짓거린다라는 뜻이라면서 비속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 사생활에서도 제가 만약에 김명준 앵커 보고 왜 이렇게 깐죽거리세요? 이러면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고 하진 않겠죠, 제가. 감사합니다 하진 않겠죠, 그죠? 상당히 인신공격적인 어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아니 대뜸 깐죽거리냐고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얼마 전에 그 김혜지 의원이 대정부 질의할 때 정말 아주 그 성숙한 태도로 질의응답하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잖아요. 네. 그게 원래 국회에서 있어야 되는 모습인데 네. 너무나 그런 모습이 보기 드물다 보니까 칭송을 받았던 거거든요. 아니 깐죽댄다는 얘기를 사실 한동훈 장관이 전에도 들었어요. 정청래 의원한테 아주까리 기름 먹냐, 왜 이렇게 깐죽거리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국회 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행동, 이거 좀 비속어 금지법이라도 좀 제정을 해서 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이제 상대방의 태도, 말투를 잡고 계속 이제 옥신각신하니까 이런 말까지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을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깐족거리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도 거기에 맞게 태도를 좀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 장관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의원 발언 막 하고 있는데 자기 말을 막 하면은 이게 어떻게 질의 답변이 무슨 의미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깐죽거린다 이런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짓거리다. 지금 비속어면은 여기에 비속어라고 나오겠죠. 지리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품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도껏 하십시오. 아니 정도껏. 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또 정도껏 끼어들어가지고 하시라고요. 그 정도껏 끼어드십시오. 예. 왜 지금 제 시간에 얘기하는데 하재근 평론가님께는 좀 두루두루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원 사격 나선 거예요.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원 사격한 게 아니 야당 의원이 질의를 태도를 저렇게 하니까 또 깐족거린다는 표현은 정말 맞지 않다. 국무위원한테 할 용어가 아니다 하는데 반대로 보면 혹시 국무위원이나 한동훈 법무장관 답변 태도는 혹시 지적할 대목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확실하게 마주친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이 탁탁탁 오가는 거 보고 예능에서 티키타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하고 국무위원이 저런 식으로 막 서로 그 말꼬투리 잡듯이 저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티키타카를 할 수 있다고, 티키타카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저런 모습이 그 대한민국 생긴 일에 처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저거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무위원도 그렇고 보다 진중하게 저 대화의 그 질의에 임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말꼬투리 잡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을 받으니까 이게 비속어가 아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도 보면 하면은 안 되는 표현들 있거든요. 표준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도 똑같은 거고. 네. 근데 지금 깐죽거리다라는 표현 지적 받으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읽어줬거든요. 마지막에 뭐 달라붙어 계속 짓거리다 이렇게 또 읽어줬는데 짓거리다 이런 표현은 깐죽거리다보다 더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 같은 네. 더 상황을 크게 만드는 것 같은 네. 그런 표현이고 또 한동훈 장관은 또 왜 거기에 또 계속해서 말대답을 하면서 더 이렇게 이 상황을 희화화하도록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자기들은 괜찮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말싸움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정말 신뢰를 주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강욱 제가 뭐 국어학자는 아닙니다만 최강욱 의원이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비속어를 썼다는 게 아니에요. 국어 사전에 있다고 해서 비속어란 게 아니라 국어 사전에 있지만 국어 사전에 있는 말 중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들이 있어요. 비속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깐족거린다는 건 낮잡아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예의입니까? 예의를 갖춘 말입니까? 그 점을 핵심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비속어도 아니다. 그걸 바쁜데 국어사전까지 찾아보고 있어요. 정말 배가 산으로 간 느낌이에요.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두 사람 다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좀 법사위에서 채통 지키세요. 그런데 한 곱이 넘으니까 또 한 곱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과 또 설전을 벌인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피의자고 본인 사건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 특권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만 듣고는 전후 사정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시청자분들이 박성배 변호사님이 조금 친절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백현동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그 시기상 9월 정기 국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본회의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해주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와중에 민영배 의원이 나름대로의 묘안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표결이 시작되면 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는 안을 제시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방탄보다 더 젖을 방탄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결 정족, 김현희 평론가님, 표결 정족수는 만들어서 일단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땅땅땅 때리면 이제 우르르 나오자,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꼼수를 위한 꼼수를 또 부린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 이야기를 한 장소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 친명계, 원외에 계신 분들의 모임에 가서 이제 굉장히 표정도 보면 득이양양 굉장한 묘안을 본인이 생각해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 얘기할 때 막 박수가 막 터져 나왔군요. 그렇죠. 뭐 지지하는 분들이니까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무력화시키는 저런 발상을 하는 것도 그런데다가 이게 만약에 표결이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또 표결을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을 정말 호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하. 본인이 그 의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저렇게 자꾸 옆에서 꼼수에 꼼수를 반복하는 것인지. 네.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인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 전체의 생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저런 얘기 듣고 저건 약속은 지켜야 된다, 또 이런 반대되는 의견을, 부정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